인간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은 첫 번째 입을 통해서 하는 구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라이팅 시스템이라고 하죠. 글이라는 문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구전에 관한 이야기. 구전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listening and speaking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이걸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었죠. 모든 종교의 시작은 있지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던 것은 항상 종교 서적이 있었어요. 우리 바이블이라는 거죠. 결국 글의 존재에는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적은 계속해서 시대에 따라 추가되거나 또는 수정하며 널리 보급되어 사상을 전파하는 데 유리했죠. 그래서 과거의 언어는 번역과 필사가 언어의 가장 중요한 학습 역할이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문자는 라이팅 시스템은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고 이것을 학습하는 것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습이란 말 제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reading과 listening을 언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DNA에 언어에는 인간의 DNA 유전에는 언어의 listening과 speaking의 능력은 있지만 글이라는 능력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별도의 훈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아무리 20년을 그 나라에 가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어민은 될 수 있지만 문맹인은 평생 문맹인으로 살 수 있죠. 글을 못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명확하게 글은 언어가 아니구나를 알 수 있고, 그리고 DNA에는 뭐가 있다? Reading과 Listening과 Speaking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적 능력이구나를 구별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 공부에서 리딩과 라이팅이 영어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영어를 인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인지적. 다시 말하면 이해 또는 반복, 그리고 반복을 통한 암기, 기타 등등등 이런 인지적 세계로만 받아들이게 되죠. 다시 말해 이해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로만 판단하고 이해 가능한 인풋인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등등등. 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언어라는 이 유전자는 생각하기 전에, 생각 그 이전에 이미 완성됩니다.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우리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말하고 하죠. 무의식, 말 그대로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의식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어떠한 환경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단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도 언어 핵심을 마스터한다는 얘기죠. 자, 태어난 지 18개월이면 여러분 인지적 능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어른보다 반복 못하고요. 암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지적 능력과 관련이 없다는 걸 우리 명확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글 때문에 인지적인 것과 말과 언어라는 것과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글을 곧 언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18개월 된 아기는 아빠에게 more outside라고 말합니다. 두 단어죠. 두 개의 단어 조합된 거예요. 이런 문장은 성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어른을 통해서 반복해서 듣거나 배운 적이 없는 이 두 단어의 조합인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 알아듣죠. 어른들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Take me outside. 나를 밖에 데려가 줘. 또는 Let me step outside. 밖에 더 있을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핑커 교수가 하버드 교학교 그 뇌인지 과학자가 말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보다시피 글을 배운 것이 아니라 리스닝과 스피킹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조합을 한다는 것은 이미 리스닝과 스피킹을 배우지 않아도 이미 하드와이어드, 내장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노암 촘스키의 이론을 이 스티븐 핑커도 지지하면서 이 예를 들어준 겁니다. 이 논문은 많이 인용이 되는 걸 봐서 주류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학문을 자꾸 인지적 관점에서만 설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반복이란 말 하면 100%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만 나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우리를 인지적으로만 보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독해에서 나온 버릇을 못 부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독해는 하지 말란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독해가 리스닝의 발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기법은 그래요. 발판으로 이용해서 디딤돌로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저는 활용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결국 이제 리스닝을 하기 위한 목표로서 독해를 이용한다는 거, 그 정도. 자, cultural stories. 우리가 문화를 저장해서 transmission, 전송하는 건 require humans, 인간들이 accomplish work, 그러한 작업을 성취하게끔 요구합니다. storing knowledge, 지식을 저장하고 passing in, 그것을 전달하는 to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by means other than DNA, 유전자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잘 보세요. 문화를 저장하고 전송하는데 결국 지식을 저장하고 그걸 전달하는데 DNA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은 있어요. 말이죠. 구두입니다. 결국 구두로 전송하는 건 우리 DNA가 만들어낸 어떤 또 하나의 부속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글은 어떻습니까?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이건 또 다른 영역인 거죠. 우리가 만들어낸. 자, 그 다음에 to the end, 그러한 목적을 위해 human developed techniques. 자, 어때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죠. memorization, 암기의 기술. transmitting knowledge, 지식을 전송하는 기술. through education, 교육을 통해서. 자,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아서 뭘 한 거죠? 글을 읽고, 영어를 읽고 해서 독해를 배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어를 하고 싶은 거죠?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by using external memory device, 외부의 메모리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자, 외부의 메모리 장치, 책 같은 거겠죠. 예를 들면 그럼으로써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Chauvet Cave Research Device Place. 쇼벳 동굴은 그와 같은 장치 또는 장소이다. 그래서 humans, 인간이 returned to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여러 해 세대를 반복하면서 돌아가서 cooperate, 그 동굴에 돌아가서 서로 협력하며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되죠. None of them, 그들 중 어느 누구도 could have accomplished alone, 단 혼자서 성취할 수 없는 그러한 작업. 그러니까 동굴이 있으면 쇼벳 동굴에 한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계속 돌아오면서 동굴에 있는 정보를 완성했다는 거, 그림을 그렸다는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글이란 것도 완성이 되죠. 근데 말은 아닙니다. 한 세대가 끝나면 말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전송이 되거나 그런 구두로 전송되는 거죠. 이거는. 자, 계속해서 each generation artist, 예술가의 각각의 세대는, 각각 세대 예술가들은 learn 테크닉을 배웠죠. 맞아요. 테크닉을 배워요. 그리고 continue to work of previous ones, 이전 작품의 작업을 계속 해 나가죠. 그러면서 preserve, 보존하고 improving, 개선하죠. What their predecessors had worked on, 이전자, 전임자가 해놓은 작품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개선을 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게요. 개선한다 말 나왔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글은 개선됐나요? 맞아요. 글도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발전해 왔죠. 더 발전해 왔고요. 그림 그리는 능력도 더 발전해 왔습니다. 그럼 우리의 언어 능력은 발전했을까요? 이게 발전됐을까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그 명확한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DNA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생성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글은 계속 발전해가고 그림도 계속 발전해가며 새로운 게 나오죠. 그 언어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노암 촌스께도 이야기하셨지만 20만 년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능력, 필드되어 있는 언어 능력은 지금과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했던 언어 능력과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언어 능력은 단어만 달라졌겠죠. 컴퓨터라는 게 나왔으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으니까 어휘만 추가됐을 뿐 언어 능력은 한치도 발달하지 않았다. 발전하거나 진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진화될 리가 없습니다. DNA 변화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전적 산물이에요. 우연한. 이건 보더라도 우리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 뭐는? 말은.
리스닝과 스피킹은 개선되지 않았어요. 20만 년 전과 똑같습니다. 그림은 전임자가 했던 것을 분명 개선해 왔죠. 그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First, 우리에게 있어서 the idea of the humans, 그 생각, 인간이 might work on a single system, 하나의 싱글 시스템, 하나의 싱글 시스템의 동굴에 대해서 저 동굴에 작업을 해요. For 1000 years, 수천 년을 same style, 같은 스타일로. 자,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인간들이 하나의 싱글 시스템의 동굴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것도 수천 년을 같은 스타일로. 이것은 거의 unimaginable,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these early human, 이 초기의 인간들은 were highly conscious of, 그 수천 년을 매우 그렇게 해왔던 것은 매우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하고 있었던 거죠. important, 중요한 거라고. 뭔가 storing, 저장하고 preserving knowledge, 지식을 저장하고 보존하는 게, 그 passing down idea, 그 생각을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그들은 의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천 년을 같은 스타일로 동굴에 들어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웠던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글부터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알파벳부터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영어와 알파벳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reading과 writing, 다시 말하면 알파벳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영어의 공부의 시작을 항상 우리는 이해로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인지적 관점. 인지가 뭡니까? 암기, 반복을 통한 숙달, 자전거 타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TV를 봐요. TV에서 의사가 수술하는 걸 봅니다. 수술하는 것을 TV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잘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따라는 할 수 있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인지적인 게 맞나요? 맞아요. 이건 인지적인 거예요. 자, 어떤 외과 의사가 하는 걸 봤어요. 그것을 TV를 보고 따라합니다. 곧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인지적인 것은 좀만 숙달만 되면 돼요. 숙달.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영어 아무리 네가 들어봐야 말이 되겠니? 이게 동일하게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할 때, 비유를 할 때 이런 표현을 해요. 잘못된 비유입니다. 왜? 우리가 말하는 저거와 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그리고 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이걸 동일시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럴듯한 이러한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그냥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석이 돼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어라는 언어는 그냥 들리면 그냥 지가 알아서 해석이 돼야지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이에요. 뭐가 분석하고 이해하고 이러면은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writing, reading을 듣기로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말할 때 writing을 하면서 말하지 않죠? 여러분이 상대방이 말하는 걸 reading을 하면서 해석하지 않죠? 이거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listening과 reading은 다른 개념이구나. 그러나 reading을 발판으로 제가 하는 강의는 리스닝을 전복하는 관계예요. 중요한 건 무의식의 영역을 어떻게 우리가 전복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리딩과 리스닝과 스피킹은 배우지 않아도 한다. 배우지란 말 썼습니다. 이것은 이미 내장되어 있는 것이다.